고등수학상 첫 번째 시간인데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파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여기 지금 단원의 목표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다항식의 연산의 목표점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의 반복이에요. 공등과정에서 진행했던 식의 연산의 반복 과정이고요. 약간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반복인데 조금 복잡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거는 결국은 식의 연산의 반복이 조금 복잡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이제 무언가를 좀 배우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하는 게 식의 그냥 덧셈 정도 그리고 뺄셈 정도 즉 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곱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곱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분배 법칙 할 수 있죠. 분배 법칙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고. 즉,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 식의 곱셈이 되겠지. 식의 곱셈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식의 덧셈 뺄셈 할 수 있죠. 합이나 차를 구할 수 있어요. 그 합차는 동류항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그죠? 동류항끼리 더할 수 있고 뭐 동류항끼리 뺄 수 있다. 그죠? 동류항의 개념을 우리는 이미 다 학습을 한 상태란 말이야. 그지? 즉 여기는 할 수 없을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단지 좀 복잡해졌을 뿐 할 수는 있어.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다라는 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식의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원의 목표점은 식의 연산을 굉장하게 원활하게 원활? 아닌데 뭐지? 잠깐 뭐지? 원활하게? 원활하게 잠시만요. 야, 그죠?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할 수 있냐.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야. 그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포인트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즉, 일정 부분에 꽤 많은 부분의 뭐가 필요하냐면 암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꽤 많은 부분의 암산. 오케이? 꽤 많은 부분의 암산이 이제 요구가 되고 이것은 암산이라는 거는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요. 그냥 연습, 그죠? 반복적인 연습밖에 없어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고등수학의 3학년 과정, 고등수학 3년의 과정 동안 연산에서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 즉 여기서 발목 잡히는 건 연산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연산에서 그냥 단순한 연산에서 시간이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단원의 취지가 그래. 여기서 많이 연습을 해서 앞으로는 단순 연산에서는 시간 소요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손으로 한다가 아니고요. 수학은 머리로 하는 거죠. 예, 그죠? 네. 수학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손으로 한다.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수학은 머리로 하는 거지. 예, 손으로 하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죠.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파트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요구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 그냥 단적인 예로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도 우리가 a, b의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은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a는 b는 c의 꼴이니까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연산을 하겠지, 그지?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정리를 하면 그 정리의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6a
플러스 10b는 20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구하는 정도가 이런 정도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암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면 3a 플러스 5b는 3a 플러스 5b는 10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 파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역시나 똑같죠. 얼마가 되냐면 18a 플러스 8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전개와 이항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야.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야. 그지? 오케이? 그냥 한 가지의 예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첫 번째 예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게.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얘를 갖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이렇게 하면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거는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는 요 워딩을요. 요거 자체를 좀 이거에 기준을 좀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그냥 우여곡절 끝에 무언가를 계산해내는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이 단원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딱 요 정도 이외에는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수학을 하는 것을 목표로다가 그때의 기초를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해나가셔야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때 좀 기초가 좀 튼튼한 학생이 되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중학교 때 요구 사항이기도 해요. 이게 중학교 때도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지 맞아요. 이런 거식 정리할 때도 이 정도로 만들어 놨어야지 맞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 다항식의 연산 파트에서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했던 과정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중등 과정에서 했던 과정이 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했어요. 근데 가만 잘 생각해 보잖아. 사칙 연산 중에 합차, 즉 식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사칙 연산이라는 거는. 그지? 네 가지 연산이니까. 네 가지 연산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안 한 게 있거든요. 안 하진 않았지만 했죠. 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분명히 했어요. 더하기, 빼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류한 개념이고 곱하기는 분배의 법칙 같은 거. 예를 들어서 A에 B 플러스 C다 이러면 AB 플러스 AC가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시쳇말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식을 전개한다라는 개념으로 했었어요. 나누기도 우리가 배우긴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이 나누기를 배웠는데 이 나누기가 뭐였냐면 이걸 중등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등 3학년 때 무슨 단원으로 배웠냐면 인수분해라는 단원으로 배우기는 했어요. 나누기 중에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인수분해라는 것은요. 인수분해는 뭘 인수분해라고 하냐면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을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이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인수분해라고 불렀었던 거야. 즉 나누기라는 게 항상 언제나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거잖아. 그치? 그럼 나누기라는 게 언제나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면 우린 나누기 중에서도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만 배운 거야. 즉 나머지가 생기는 나눗셈은 배우지를 않았던 거지. 그럼 사칙 연산을 다 배운 게 아니라
나누기를 좀 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제일 첫 번째에서 이 나누기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다 똑같아. 다만 여기가 좀 복잡해졌을 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는 건 나누기야. 그럼 여기 단원의 포커스는 어디 맞춰져 있냐면 거의 전부 다 핵심 포인트는 다 여기에 맞춰져 있겠지. 당연하죠. 왜냐면 앞에 건 반복이니까. 중등의 반복이니까 이 단원의 포커스는 모든 게 다 나눗셈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나눗셈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오지 다른 부분은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부분의 취지는 뭐라고? 이거 암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는 이 부분. 즉 우린 이 두 가지만 여기서 건지면 돼. 오케이? 식의 암산을 좀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뭐 하겠다? 더 배워보겠다. 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단원의 얘기가 되겠다. 그러면 암산이야 이제 본인이 뭐 애들 보통 하라고 하면은 애들이 잘 안 하긴 하지만 집에서 좀 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해요. 애들이 그냥 기본기가 좀 잘 없는 경우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12분의 1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가 별로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언제 배우는 거냐면 이게 초4 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초4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지고 보면 전개도 잘 사실 못하고 정리도 잘 못하면 중학교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지 그지? 여러분 너가 할 일이 되게 많고 연우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이런 거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해요 애들이. 근데 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나누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누기. 인수분해를 과연 그렇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인수분해를 어떻게 배웠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인수분해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죠. 인수분해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다. 즉 나눗셈의 식의 나눗셈 중에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고 즉 나머지가 생겨서는 안 된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나누어 떨어지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얘기냐면 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눗셈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입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질 겁니다. 이건 인수분해가 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요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런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관계를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요. 너와 너를 둘이 곱해서 얘가 된 상황인 거거든. 그렇죠? 자, 얘를 A, 얘를 B, 얘를 C 이렇게 주게 되면 B와 C를 곱했더니 누가 됐냐면 A가 됐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이 말은 A를 B로 나누면 C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A를 C로 나누면 B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없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요 자체가 그렇죠. 얘도 지금 구조가 그래요. 이런 얘기가. 그죠?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나머지는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죠? 없는 거야. 여기에. 나머지가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됐죠. 이 과정이요. 이런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식을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걸 표현한 거야. 그리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표현이야. 이 표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에다라는 얘기는 니네 둘이 곱하면 니가 될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습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이렇게 학습을 했지. 7을 자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문장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가는 거야. 아예 한 3학년 정도? 4학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즉 나누어 떨어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를 식으로 써봐 이러면 얘를 7 나누기 2는 3 나머지 1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아니면 7은 7 나누기 2는 3 나머지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잼민이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아주 지극히 잼민이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잼민이보다 조금 덜 잼민이가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잼민이는 이렇게 안 써요. 아, 쓰겠구나. 그러니까 잼민이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린 잼민이가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럼 선생님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야. 7 나누기 2는 3, 6,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검산식 이렇게 해서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을 거야. 검산하는 거래 식이 잘 나눗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산하는 식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배웠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래. 이렇게 검산식으로 작성하여라 이제 이런 걸 배웠을 거야 아마. 자,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다.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6 나누기 2는 3 나머지가 없고요. 6 나누기 2는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가 0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검산식에 의하면 그죠?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검산식이에요. 잘 보면 얘는 식이 아니에요. 식이 아니지. 등식이 아니야. 이게 는 이렇게 돼 있는 식도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말줄임표가 있는 이런 게 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연산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학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렇다고 이걸 또 식으로 치부하기도 좀 그렇고. 유일하게 나눗셈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나눗셈이라는 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오로지 나눗셈을 유일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야. 즉 검산식은 검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야. 검산이 그거잖아. 내가 올바로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는 게 검산식이거든. 근데 검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됐으니까 맞네 이러고서 그럼 난 나눗셈 잘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검산식은 진짜 실제적으로 검산을 하려고 하는 식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 어떤 잘못된 나눗셈을 할 거냐면 7 나누기 2, 2, 4. 자, 어떤 철수가 있어. 철수와 영의가 있는데 철수는 나눗셈을 이렇게 한 거야. 3 이렇게 썼어. 그리고서 여기다가 검산식 쓰고서 7은 2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놓고 4 더하기 3은 7 맞네? 이렇게 넘어간 거야. 봐, 이거는 검산식은 계산하면 맞아요. 무조건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산식은 실제로 검산을 위한 식은 아니야. 저 나눗셈이 똑바로 되는지 알아보는 식이 아니라 이 나눗셈을 어떻게 하기 위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밖에 안 돼. 물론 얘는 잘못된 나눗셈을 했지만 철수예요, 이건. 이렇게.
이거는 다른 애라고 하죠. 아는 애 중에 정우다 이렇게 해보죠. 그죠? 네, 정우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정우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연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연우라는 친구가 이제 어떻게 얘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한 거야. 7 나누기 2, 3, 6, 1 이렇게 해놓고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둘 다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이 연우야 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말씀을 하셨을 거야. 자, 얘는 연우의 잼민이 때. 그래서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선생님한테 불러 혼납니다. 너 바보냐 이제 이렇게 그죠? 너는 바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나올 거예요 정우한테. 그래서 정우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눗셈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원인이 나누는 수와 나머지와의 관계에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안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정우는 도대체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나머지가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나눠지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정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정우한테 고쳐오라고 했어요. 얘를. 너 이거 나눗셈 이제 고쳐와. 이렇게 했어. 연우 봐라. 얼마나 잘하니. 고쳐와. 이랬어. 그때. 정우는 연우가 뭐라고 쓰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나눠진다고? 그럼 3. 그러면 2, 1은 2, 1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가 정우가 지우개를 안 갖고 왔나 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2 더하기 1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쓱쓱 지우고 1 이렇게 쓴 거야. 고쳐오라 했더니 이렇게 고쳐갔어요. 정우가. 선생님한테 혼이 나요. 야, 이걸 이렇게 해오면 어떡하니? 연우 거 좀 보고 저렇게 해와야지. 지우고서 이거 다시 해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요. 지금 정우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정우가 지금 뭘 한 거냐면 나눗셈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저런 일이 발생을 한 거야. 아무 생각 없는 애는 연우 걸 보고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쓱쓱 지우고 다시 했을 거야. 근데 나머지는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나누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몫이 당연히 그 한 번 더 나눈 만큼 커질 거고 그때 올바른 나머지가 발생한다라는 그 메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정우가. 그랬기 때문에 저 나눗셈을 저렇게 고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저거를 비교해 보면은 연우의 계산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겠죠, 저게. 정우는 굉장히 천재였던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해결을 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오케이? 나눗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나눗셈이란 거를 유일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어떤 식이다? 검산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P를 A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작성한다라고 하면 식으로 쓰면 P는 A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항의 표현은 반드시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오케이. 첫 번째는 이러한 문항의 표현을, 이러한 문구를 이렇게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올바른 나눗셈과 올바르지 못한 나눗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렇죠? 자, 7 나누기 2. 자, 지금 7 나누기 2를 했을 때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건 올바른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했고 7은
2 곱하기 2 더하기 3은 올바르지 못한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죠. 7을 2로 나누면 몫이 2인 것도 말이 안 되고 나머지가 3인 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즉 나머지만 틀릴 수는 없어요. 몫과 나머지가 모두 틀리죠. 그죠? 동시에 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2로 한 번 더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3을 2로 나누게 되면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7은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게 한 번 더 나누는 거지. 맞죠? 그리고 여기서 얘랑 2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어주면 2 곱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어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우라는 친구가 한 나눗셈이었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한 게 맞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따라서 얘와 똑같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나눗셈을 올바르게 돌리는 방법이에요.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 오케이. 중요한 거 두 번째. 올바르지 못한 나눗셈을. 즉, 잘못된 나눗셈에서는 잘못된 몫과 잘못된 나머지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지? 그러면 그것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선 만들기 위해선 그지? 그 원인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원인이 근데 그 원인은 어떤 게 원인이었던 거야?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어땠던 것? 컸던 것. 그치? 그러니까 이 원인은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어땠던 것? 컸던 것이 원인이었던 거거든.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거쳐야 되냐라는 거거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돼. 그럼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컸어. 그럼 그 원인을 이제 해결을 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나누어 주면 그죠?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몫이 기존 잘못된 몫에 뭐가 되고 추가되고 그죠? 더해지고 한 번 더 나누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나머지가 올바른 나머지가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오케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커야 되고 그죠? 잘못된 나눗셈은 저렇게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숫자상에서는 대소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수일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상수일 때는 우리가 대충 딱 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식에서는 그 대소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식의 대소는 뭘 갖고 식의 대소를 판별하냐면 식이 크다 작다는 뭘 갖고 하는 거냐면 차수를 갖고 하는 거야. 차수를 가지고 1차식이냐 2차식이냐 이거거든. 2차식이 1차식보다 큰 거고 식의 대소는 차수가 높냐 낮냐를 얘기하는 거지. 즉 차수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 뭐 식이 실질적으로 뭐 무슨 값을 가질까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의 대소라는 것, 식이 크고 작다라는 것은 차수가 높음과 낮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수가 높을수록 식은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차수가 낮을수록 식은 작다 표현하는 거야. 1차식 상수항이 가장 작고 상수가 가장 작고 상수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식이 커진다라고 표현하는 건 식의 차수가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고 물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래도 x 플러스 1보다는 2x 플러스 4가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백하게는 틀린 말이에요. 얘가 얘보다 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어떤 거야? 크기가 같은 거예요. 왜냐면 둘 다 1차식이니까 같은 거야. 그지? 근데 그 친구의 의견은 선생님 전적으로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분명히 느낌상 이 식이 조금 더 커 보였던 거거든? 근데 그 느낌은 저도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느낌상으로는 얘가 더 커요. 오케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한 가지의 약간 그냥 개인기 같은 거야. 그냥 하나의 개인기 같은 거야. 그건 기본이 아니야. 그건 기초가 아니야. 그건 개인기야. 약간 어떠한 그 번뜩임? 그냥 약간 어떤 순간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약간 번뜩임 같은 거?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그냥 얘가 그래도 얘보단 얘가 크지 않을까? 내가 어떤 해결할 게 막혔어. 막힌 상황에서 그래도 얘보단 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얘가 크다라고 놓고서 뭔가 해결했을 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느낌상 그럴 것 같아서. 오케이? 얘보다는 얘가 클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에요. 이러면 얘가 얘보다 작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좀 작아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부분은 분명히 존중을 해요. 그게 완전 100%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하지만 기본은 뭐냐면 무조건 뭐다? 차수. 차수를 무조건 기본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것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도 뭐 얘기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저런 거를. 오케이. 그래서 그건 아주 부수적인 어떠한 조그만 작은 센스 같은 거고, 그걸 빼고 나면 이런 기본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에 대해서는 차수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메타들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하려던 얘기,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이 얘기였던 건데, 여기서 저기까지 갔습니다. 그쵸? 네. 얘를 갖다가 판단하려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버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가 보여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0이라고 써 있는 거구나. 검산식 구조구나. 이 인수분해라는 게 검산식 구조로 돼 있구나.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0이구나.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나누는 수였다면 얘가 몫이었을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나누는 수였다면 얘가 몫이 됐을 거야. 그치? 자, 얘가 나누는 수였다면 얘는 뭐가 됐을 거냐면 몫이 됐을 거야. 그지? 얘가 만약에 나누는 수였다면 얘가 뭐가 됐을 거냐면 몫이 됐을 거야. 그지? 나머지는 여전히 0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0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치지리도 못했던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어떤 하나의 친구가 있다라고 하자. 정우라는 친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정우라는 친구가 있어. 정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x에 x 빼기 3에 빼기 4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쵸, 정우 잘못했죠, 인수분해를. 그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실제로 가장 처음 문제가 생긴 게 이 부분이에요. 학원쌤한테 이거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통인수로 묶으라면서요.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선생님이 대답을 이상하게 하십니다. 저 뒤에 저렇게 빼기 더하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괄호로 딱 묶이게 돼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라고 설명을 한다던가 여기서 한번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건 왜 인수분해가 잘못된 거니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인수분해가 잘못된지 몰라요 본인이. 그냥 이렇게 원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예를 갖다가 해보자.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지. 그러니까 이 나눗셈은 틀린 나눗셈은 아니야. 나눗셈 구조가 맞죠.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인 거죠. 그죠? 단지 선생님께서 인수분해하라고 했잖아. 근데 인수분해의 뜻이 뭐였냐면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나머지가 생기는 나눗셈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인수분해 나누어 떨어지게 나눠봐라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가 생기게끔 나눗셈을 했을 뿐이지 얘가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선생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지? 그거 잘못됐죠. 나머지가 생기는 나눗셈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뒤에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붙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아니라 뭐가 생겼기 때문이다? 나머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수분해의 뜻이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눗셈을 뜻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즉 이 친구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우는 계속 좀 약간 바보 같지만 계속 바보 같았지만 큰 잘못을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네, 계속 그죠? 네, 여기서도 바보 같았고 잘 못하지만 다 나름 잘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잘했고요. 나눗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한 나눗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됐고 이제 요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졌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러면 식을 우리가 숫자라는 것도 직접 나눗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나눗셈을 실제로 한 건 아니잖아. 이걸 나눗셈을 했다 표현한 건 아니지. 이건 그냥 그 나눗셈이라는 것을 식으로 하나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 뿐이지. 즉 이건 하나의 뭐였을 뿐이고 표현을 한 거지. 이건 실제로 나눗셈을 한 건 아니잖아. 그럼 나눗셈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나눗셈이란 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식이란 것도 나눗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그 식이라는 것도 나눗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식을 직접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1에 x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 나눠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나눠보는 거야. 이거 없애야겠죠, 그죠? 없애야 되니까 x가 붙으면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겠지. 얘랑 얘가 곱해져서. 자, 이제 둘이 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빼기 4가 되겠죠? 이제 여기 얘랑 얘랑 곱해져서 여기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4가 붙어야 마이너스 4x 빼기 4가 되면서 0이 되어지는 거지? 즉 이런 식의 직접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다 물고 물리는 얘기야. 아,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였고, 아, 저게 저렇게 되고, 아, 저렇게 되고, 다 그게 물리는 얘기란 얘기야. 오케이? 다 물고 물리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직접 나누는 방법이야.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돼. 중요한 건 아니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중요하진 않지만 까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쓸 일도 없을 거야. 그런데 까먹지 마. 이런 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과정을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요. 누구로 나누게 되냐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x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주면 x 마이너스 3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대로 오겠죠? 0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를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검산식으로 쓴 게 얘고, 얘를 검산식으로 쓴 게 얘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우리는 그 대각선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식의 직접 나누기 라는 부분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즉 차수가 높아져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식의 직접 나누기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식 전개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몇 가지가 나와요. 지금 기본 정석에 지금 몇 페이지냐면 22페이지와 24페이지에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기본 공식들이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중학교 때 이제 학습을 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1, 2, 3, 4는 제외하고 6번도 아마 외웠을 것 같은데 뭐 안 해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저는 꼭 가르쳐 주긴 하는데 뭐 안 해오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5번, 6번, 5번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번에 있는 공식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곱셈 공식의 변형식 이것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암기를 해 두시고 이 부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꼭 암기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7번 공식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 1번 공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전개한다라는 건데 식을 전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얘네뿐만 아니라 다 똑같죠. 뭐든 똑같아요. 식을 전개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식의 전개식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식의 전개식에 대하여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와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가 곱해진 거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여기의 A가 얘한테도 곱해지고 얘한테도 곱해진 거야. 그 다음 여기서의 B가 얘한테도 곱해지고 얘한테도 곱해진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A를 뽑아놓고 여기에서도 A를 뽑으면 그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A의 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에서 A를 뽑고 여기 주머니에서 B를 뽑으면 그게 A, B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A1승에 B1승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B를 뽑고 여기서 A를 뽑으면 그게 A, B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B를 뽑고 여기서 B를 뽑으면 그게 B 제곱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서 A가 한 마리 뽑히고 B가 한 마리 뽑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여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경우의 수예요. 전개식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이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있니? 자, 지금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A를 뽑고 A를 뽑았어. 그럼 A가 두 마리 뽑혔죠. B는 뽑혔어, 안 뽑혔어? 안 뽑혔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부분이 있어. 어떤 거냐면 A가 두 마리 뽑히고 B는 안 뽑힌 거야. 0마리 뽑힌 거야.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다시 B가 두 마리 뽑히고 A는 안 뽑힌 거거든. 그치? 우린 지금 여기서 주머니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A가 그 두 개의 주머니에서 그 주머니를 봤더니 A가 두 개 들어있어. A라는 공이. B라는 공이 두 개 들어있는데 그 두 개를 뽑아. 근데 A가 두 개 뽑히고 B가 안 뽑히면은 그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던 거야. 그리고 B가 두 개 뽑히고 A가 안 뽑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B가 두 개 뽑히고 A가 안 뽑힌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아까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개식의 개수야. 경우의 수.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전개하잖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죠. 그럼 여기서는 자 a가 총 내가 3개를 갖고 있고 a라는 공을 b라는 공을 총 3개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A 뽑히고 A 뽑히고 A 뽑혀져서 곱해지면은 A가 3마리 뽑힌 거야. 그럼 A가 3마리 뽑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A 뽑히고 A 뽑히고 B 뽑혀. A 뽑히고 B 뽑히고 A 뽑혀. A가 2마리 뽑히는 경우를 따져볼게. A 뽑히고 B 뽑히고 A 뽑혀. B 뽑히고 A 뽑히고 A 뽑혀. 이게 A가 2마리 뽑히고 B가 1마리 뽑히는 경우지. 그럼 그렇게 해서 곱해지게 되면 그게 A 2마리, B 1마리가 뽑히는 경우가 되는 거야. 얘네가 곱해지면 A제곱 B 1승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1마리 뽑히는 경우를 해볼게. A 1마리, B 2마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가 몇 마리 뽑히고 2마리 뽑히고 A가 1마리 뽑히는 경우를 다 구한 거야. 그 다음 every 모두 다 B가 뽑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싹 다 B가 뽑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싹 다 B가 뽑히면 B 뽑히고 B 뽑히고 B 뽑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B가 3마리 뽑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A가 2마리 뽑히는 경우가 3가지. B가 2마리 뽑히는 경우도 3가지야. 즉 B 2마리에 A 1마리 뽑히는 경우가 3가지가 되는 거고 A 2마리에 B 1마리 뽑히는 경우도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A 3마리에 B 0마리가 뽑히는 경우가 1가지였던 거고 B 3마리에 A 1마리 뽑히는 경우가 1가지였던 거야. 그래서 저런 식의 전개식이 나온 거야.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오케이? 아직 공식을 외우진 않았지만 저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해주냐면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면서 7번 공식을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공식이 2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규칙을 알 수 있어. 외울 때 도움이 될 거야. A 2마리에 B 1마리, 그 다음 A가 1마리 줄어들고 B는 2마리 늘어나고 A는 없어지고 B가 3마리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런 규칙을 얻을 수가 있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4제곱을 전개하는 식은 안 나왔네. 5제곱을 전개하는 식은 안 나왔네. 하지만 그걸 우리는 할 수 있어.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치? 여기 공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개할 일이 생겼어. 그럼 항이 뻔해. 이 주머니에는 A가 4마리, B가 4마리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제 쭉 안 늘었을게요. 그러면은 A가 4마리 뽑히는 경우와 A가 3마리 뽑히고 B가 1마리 뽑히는 경우와 A가 2마리, B 2마리가 뽑히는 경우와 A 1마리에 B 3마리 뽑히는 경우와 B가 4마리 뽑히는 경우 딱 요렇게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경우가 몇 가지씩인지만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그게 이 식의 전개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식의 전개식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만 나열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A 3마리가 뽑히고 B가 1마리 뽑히는 경우가 4가지거든요. 여기 플러스 4가 돼요. 여기도 몇 가지냐면 4가지예요. A 2마리, B 2마리 뽑히는 경우가 6가지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알겠죠? 해보면 6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한 가지가 되겠고 이것도 한 가지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식을 전개한 게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뭐 딱히 몇 차든 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유추해서 전개를 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즉 어떤 부분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의 n승, n차식을 해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겠고 대충 알 수 있겠고 그지? 구조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B의 n승에 대한 전개식도 대충의 구조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요 이제 연산의 나눗셈이죠. 나눗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곱셈 얘기를 했었는데 시계 곱셈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나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어구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나눈다라는 거는 묶는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다 종합하면 또 물려요. 아까 앞에 있는 거랑 또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나눈다라는 개념하고는요, 묶는다라는 개념하고는 사실은 똑같아요.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정우라는 친구가 했던 잘못된 나눗셈도 그렇고 잘못된 인수분해였죠. 그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요. 나눈다라는 개념은 묶는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우라는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라고 했더니 묶어버렸어요. 그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건 잘못됐다라고만 그냥 얘기를 하고 왜 잘못됐는지도 사실상은 그 선생님이 모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눗셈이라고 잘된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눗셈의 입장에서는 인수분해 입장에서 잘못된 거지 나눗셈의 입장에서 잘됐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를 너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정우라는 친구는 사실상 나눗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로 했죠? 공통인수로 묶었을 뿐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야, 너 나누기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나눈 적이 없고 그냥 묶었을 뿐인데. 묶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식은 묶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동으로 나눗셈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나눗셈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냥 단순히 묶어주는 행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잖아? 2로 묶어줘요. 그럼 이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너로 나누면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눈다라는 개념하고 묶는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나눈다라는 것은 묶는다라는 개념하고는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눈다와 묶는다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일이 있겠죠, 그죠? 나눈다와 묶는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꼭 기억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눈다와 묶는다는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묶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공통이 없잖아. 근데 없지 않아. 그냥 이런 건 공통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2y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예, 요거를 묶어주면 2분의 1로 묶어주면 2분의 1이 보이진 않지만 착한 사람 눈에 보이죠.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가 2x 플러스 2y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때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이건 개념적으로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2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한 거는 맞지만 이게 언제나 잘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채울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2분의 1로 묶으면 여기를 채울 때는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된다라고 상상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채우는 거지. 아, 그럼 EX가 있어야 되겠고 2Y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는 개념에 대해서 나눈다, 묶는다 뭐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묶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묶어준다, 묶어준다는, 그러니까 묶으면이란 말이, 그죠? 묶으면이라는 말이 그게 나누면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묶으면, 나누면. 요거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 꼭 기억하시도록 하자. 이 얘기.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수학 역시요. 오늘은 이게 뭐 문제풀이까지 할 시간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수학은 기본적으로 수학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용어. 그러니까 보통 수학을 못하는 메타가 뭐냐면 수학을 못한다? 라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문제를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 속에 있는
억구들의 뜻을, 즉 아니면 그 뜻, 아니면 명령어, 그 억구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어, 뜻 또는 억구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어 또는 그 억구의 정의, 즉 어느 워딩이죠. 어느 단어의 정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 정의를 몰라서. 지금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읽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면 나누어 떨어지면 뭐 이런 얘기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뜻들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수학도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주냐면 단어를, 오케이? 단어들을 그리고 저런 억구들을 확실하게 뭐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자 나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나눈다라는 말에서 나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했을 때 나눈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눈다에서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말들이 오늘 수업에서 딱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었지. 나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묻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잘 나와야 돼. 딱 물어봤을 때 딱딱딱딱 나올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복습이 올바로 된 거고 정리가 올바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중요해 그러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럼 까먹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네 오늘은 문제 풀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인데 나눈다랑 묶는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뭐였냐면 나눈다라는 개념하고 묶는다라는 개념은 어떻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어져 직접 나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식을 직접 나누기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앞선 내용이 직접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나누는 과정을 그 묶는다와 나눈다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자 공통인수로 묶어낸다라는 것은 공통인 것으로 묶는다라는 것은 그 나눈다라는 것을 똑같다는 얘기.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그죠? 식은 직접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직접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그죠? 직접 나누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가지가 모이게 되면 결국 무슨 방법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조립제법. 그래서 이 직접 나누기를 갖다가 조금 간소화시킨 것. 좀 약간 축약한 거죠. 축약해서 해낸 방법을 우린 조립제법이라고 부르고 그 조립제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 정도만 좀 학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립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자, 기본 문제 1-5번입니다.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다항식 얘가 있다. 얘를 이런 꼴로 변형했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n이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n 대신에 얘를 갖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갖다가 다시 써보게 되면 1번만 풀어볼 텐데요. 2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5는 a의 x-2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2의 제곱 더하기 c의 x-2 플러스 d가 되더라는 얘기야. 자, 그럼 지금 우측에 있는 우변이요.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변을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 우변을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내용을요, x-2로 묶어낼 수 있죠. 그렇죠? 자, x-2로 이렇게 묶어낸 거예요. 그럼 묶어내면 이 자리에 남는 게 a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2에 플러스 c가 남고, d는 묶어낼 게 없으니까 이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봤더니 x-2로 또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갖다가 x-2로 묶게 되면 a의 x-2 플러스 b가 되어집니다. 빠져나가면. 그리고 플러스 c가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바꿨으면 x-2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식을 바라보면요,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이 첫 번째 줄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얘는 뭐 작성을 하지 않겠지만, 얘가 지금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친구인데, 얘를 x-2로 나누면 몫이 너이고 나머지가 너이다, 이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그 몫을, 얘가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몫을 다시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고요. 다시 그때 너를 바라봤더니 이렇게 볼 수 있더라. 그럼 너라는 친구는 x-2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b가 되는 친구더라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의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2x 세제곱, 그냥 결론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의 나눈 나머지가 누구이고 d고, 그때의 뭐를, 몫을 x-1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그때의 나머지가 c고, 그걸 다시 x-1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그때의 나머지가 누가 된다? b가 된다. 이 얘기라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식의 구조가, 왜? 묶는다라는 것은 나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1을 이렇게 묶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나눗셈의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나눈다랑 묶는다라는 동일 개념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x-2로 한 번 나눈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눠준 총 x-2로 연속하여 3번 나누어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d고요. 두 번째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c고요. 세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가 누가 되더라? b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우리는 직접 나누기를 할 수 있죠. 자, 묶는다와 나눈다의 개념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상황인지, 얘란 얘기는 이꼴로 변형했다는 얘기가, 아, x-1로 연속해서 3번 나누어졌다라는 얘기구나 라는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x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5를 x 빼기 2로 한번 나눠주게 되면 여기에 2x 제곱이 붙습니다. 그래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빼주면 3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5입니다. 자, 이제 여기 뒤에다 붙을 게 3x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붙을 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되냐면 플러스 3x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빼주면 2x 플러스 5가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x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 2가 붙게 되면 2x 빼기 4가 되면서 9가 되어지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겠네. 이게 한 번 나눈 거죠. 그래서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잖아요. 얘를 누구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D라고 칭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그때 나온 몫을 한 번 더 나누는 거죠. 총 3번 나누는 거니까 3x 플러스 2인데요. 얘를 x 빼기 2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에 2x가 붙고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7x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이제 7x를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7이 붙으면 됩니다. 7x 마이너스 14가 되고 16이 되어지겠죠. 그럼 그 몫을 한 번 더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C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보게 되면 얘를 한 번 더 나누는 거죠. 2x 플러스 7을 x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2가 붙으면 돼요. 그러면 2x 빼기 4가 되고 11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1이래. 얘가 B인 거고 이 몫이 누구인 것이다? A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여기를 정해줄 때도 그랬고요. 여기를 정해줄 때도 여기를 정할 때도 여기를 정할 때도 우리는 개수를 보면서 맞춘 거예요. 식에 있는 개수들을 보면서 숫자,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맞춘 거거든. 그렇죠? 개수를 보면서 맞추는 거야, 이게. 지금 이 과정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소화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 거는 개수만 가지고 했으니까 뭐만 가지고 하자? 개수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개수만 가지고서 여기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간소화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불입제법으로 저 부분을 만들어 보게 되면 2x 세제곱에 아까 몇이었냐면 얘였는데요. 얘를 x-2로 연속해서 3번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앞에 있는 개수만 따는 거예요. 3차의 개수 2, 2창의 개수 1, 1창의 개수 마이너스 4, 상수항 5입니다. 얘를 자 x 빼기 2로 나눴잖아요. 그죠? x-2로 나눴거든요. 그럼 x-2 자 얘가 0 되는 수가 2입니다. x 빼기가 0이 될 수 있는 수는 2예요. 그러면 그때 2를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수 그대로 내려와요. 곱해져서 올라갑니다. 더해져서 내려와요. 곱해져서 올라갑니다. 더해져서 내려와요. 곱해져서 올라갑니다. 더해져서 내려와요. 그럼 얘가 나머지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나온 거를 다시 한 번 더 x 빼기 2로 나누니까 2 맞춰주시고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져서 올라가고요. 더해져서 내려오고요. 곱해져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거 여기 잘못했네 여기가.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10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네. 맞니? 마이너스 15네. 제대로 한 거 맞아? 마이너스 15였나 아까? 아닌데?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거지 지금? 계산을 잘못했는데 지금? 여기 4가 맞네. 아씨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simple. 여기에 2, 4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더해져서 내려오죠. 아까 맞았네. 10, 그 다음에 더해져서 내려오죠. 곱해져서 올라가요. 12,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7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2, 4, 9, 18, 24. 이게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얘를 얘로 나눠서 몫이 얘가 됐고 그걸 한 번 더 나눠서 나머지가 얘가 나왔고 그때 이 몫을
한 번 더 2로 잡아줘서 2, 4, 13 이렇게 되면 끝나요. 그럼 그때 얘가 누가 되냐면 D가 되고 얘가 누가 되냐면 C가 되고 그때 이 나머지가 B가 되고 몫이 누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이 과정을. 그러면 위에가 계산이 잘못됐네. 지금 답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어디니? 아 여기였네요. 다 틀렸네 여기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몇 x제곱이에요? 4x제곱. 그럼 얘가 몇 x제곱이에요? 5x제곱. 그럼 여기가 몇이어야 돼요? 5여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5x제곱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가 돼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6x가 되겠고 플러스 5가 되겠고 뒤에 여기가 플러스 6이 붙어야 되겠고 그래야 여기가 6x가 되겠고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얘가 17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도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로 바뀌어야 되겠지. 여기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아니라 5x 플러스 6으로 바뀌어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는 2x가 되는 건 맞고 2x제곱 마이너스 4x 맞고 우리 빼주면 여기가 9x가 되겠고 플러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9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9가 맞춰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24가 됩니다. 이게 C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수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x 플러스 7이 아니라 2x 플러스 9였어요. 그럼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 1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니까 지금 요 과정하고 어떻다? 완벽히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개수만 가지고서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을 갖다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조립제법을 사용할 일 자체가 없긴 하다. 그죠? 없긴 한데 그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용할 일 자체가 없긴 한데요.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딱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조립제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걸 배운 거니까 그냥 조립제법을 할 줄 아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근데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하는 방법 자체는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일단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선생님이 풀어드리는 문제는 다 거기에 빨간 펜으로 책에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풀어드리는 문제만 아까 기본 문제 1-5번 있었고요. 연습 문제 1-5번 있고 있습니다. 자, 거긴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부분 그러니까 풀어준 문제 말고도 기본 문제와 유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연습 문제 1-5번입니다.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나머지 자 이걸 지금 써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단원의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면 그러니까 바로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작성할 수 있지 작성할 수 없지는 않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보면서 fx는 gx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올 거야. 그쵸? 나오고 나머지가 rx 이렇게 된대. 이런 얘기예요. 그쵸? 저 문장을 식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줘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fx 플러스 gx 플러스 rx라는 식이 뭔진 모르겠는데 그걸 gx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오케이? 그럼 다시 보자. fx가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대신에 이걸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갖다 쓰게 되면 gx에 플러스 rx 플러스 gx 플러스 rx 이렇게 되어집니다. 맞죠? 그럼 얘는 gx에 플러스 다시 gx에 플러스 2rx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 gx로 묶을 수 있죠.
다시 g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 했잖아. 나눈다라는 것은 묶는다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치? 그럼 얘를 gx로 묶어낸다는 얘기는 이 식을 내가 gx로 나누겠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죠? 그럼 gx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gx로 묶어내면 요거 남고 1 남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괄호를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낫겠다. 그치? 그래야 네, 오해 소지가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gx로 묶어주게 되면 얘 남고 플러스 1 남죠.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2rx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2rx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인데요.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그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저 상황을. 그대로 쓰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x-1로 나눈 몫을 qx 플러스 r.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때 xfx를 xfx 플러스 5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궁금해 이런 상황이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그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풀 일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거는 일단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fx가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fx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죠. 똑같죠? 아까 그 문제랑. 그러면 x 곱하기 x-1에 qx 플러스 r 이렇게 되어지겠죠? 거기에 플러스 5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 이런 얘기거든. 다시 전개할 수 있죠. 이쪽을 전개해주면 x 곱하기 x-1에 qx 플러스 rx 플러스 5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럼 요 식을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 자리만 바꾼 거야. x-1 곱하기 xqx 플러스 rx 플러스 5입니다. 됐죠? 그럼 얘를 지금 구조를 봐봐. 얘는 x-1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야 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얘가 만약에 나누는 수잖아. 얘가 나머지잖아요. 그럼 둘의 차수가 지금 똑같아요. 나누는 수도 1차, 나머지도 1차야. 그지? 그럼 안 돼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어때야 된다? 더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차수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나머지가 더 작아. 그럼 나머지랑 나누는 수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나눗셈이 발생하는 원인은 나머지가 더 클 때 잘못된 나눗셈이 발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그게 왜 나머지가 더 크면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크면 왜 그건 잘못된 나눗셈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 나머지가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어때지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숫자를 가지고 7, 2, 3 이런 걸 가지고 했었어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얘로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x 플러스 5를 x-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고. 그럼 rx 마이너스 r 5 더하기 r 이렇게 되어지겠죠. 맞니?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몫이 있잖아. 얘가 이 몫에 추가돼야 되고 여기 몫에 추가가 돼야 되고 이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가 된다. 따라서 한 번 더 나눠주게 되면
x, qx 플러스 r에 플러스 r 더하기 5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이 4번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연습 문제 1-9번입니다. 야, 이거 중학생 문제네. 요거 정리해라 이제 얘기거든. 그죠? 이건 나누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누기 먼저 풀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최근에 오늘 이제 나누기에 대해서 마지막쯤에 이제 수업 마지막쯤에 했던 얘기가 나누기 먼저 풀어봤고. 이거 이제 곱셈 공식이죠. 그냥 이렇게 얘 전개해라 이제 얘기거든.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 전개 못 하거든요. 이 식을. 근데 얘한테 이런 친구가 있으면 돼.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전개하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2의 4제곱 빼기 1. 둘이 곱하면 2의 8제곱 빼기 1. 둘이 곱하면 2의 16제곱 빼기 1. 얘네 둘이 곱하면 2의 32제곱 빼기 1. 얘네 둘이 곱하면 2의 64제곱 빼기 1이 되어지죠. 그렇죠? 중학교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봤을 거야. 이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내가 나 편하자고 이런 걸 곱해주면 돼야 안 돼.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여기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더해준 거니 빼준 거니 곱해준 거니 나눠준 거니 하면 내가 곱해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곱해준 거지? 왜? 전개하기 편하게 하려고. 요만큼을 곱해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식에 아무 짓도 안 한 게 되려면 한 번 나눠줘야 되겠지. 똑같은 수로. 그렇죠? 그럼 이 결과물을 한 번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겠죠. 누구로?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야? 3이잖아. 그지? 나눠주게 되면 얘가 3분의 1에 2의 64승 빼기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값이 얼마가 됩니다? 64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연습 문제 1-12번입니다. 얘의 전개식에서 x 4승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전개식의 개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자, 곱할 거야. 그럼 x 4승계수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상수항이 뽑히면, 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1창 뽑히면 여기서 3창이 뽑히고, 여기서 2창 뽑히면 여기서 2창 뽑혀서 곱해져야 되고, 여기서 3창이 뽑히고 여기서 1창이 뽑혀서 곱해져야지 4차 개수가 나오는 4차 항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1창이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3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4. 그럼 둘이 곱해주면 개수가 8입니다. 즉 8x 4승이 되겠고요. 2차항 개수가 3. 2차항 개수가 3. 둘이 곱해주면 9가 되죠. 9x 4승이 되겠고요. 3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4.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 그럼 둘이 곱해주면 8x 4승이 됩니다. 그럼 요게 x 4승 나오는 거에 총 다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돼? 25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다항식 얘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 x 세제곱 개수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x 세제곱 개수가 만들어지려면 뭐 1차 개수, 2차 개수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어쨌든 얘를 지지고 볶아서 얘도 만들어지는데 봐보자. 첫 번째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몇 번 곱해지는 거냐면 3번이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 이렇게 곱해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4제곱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몇 번 곱해지는 거냐면 3번이 곱해지는 거야. 3번이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3번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가만히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x 세제곱 개수를 만들려면요, 여기서 상수항 뽑히고, 즉 1 뽑히고 x 뽑히고 x 제곱 뽑히면 x 세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뽑혀 나가야 돼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1 뽑히고 1 뽑히면 x 세제곱이 뽑히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x 세제곱이 뽑히면 1 뽑히고 1 뽑히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은 짓을 해보자. 여기서 했던 짓이 그대로 반복되겠죠. 그럼 누가 개입이 안 되냐면 지금 하나 더 있는 친구가 얘거든. 얘는 개입 자체가 안 돼 지금. 어차피 x4승은 뽑혀봤자 x3승 못 만들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 뽑고 1 뽑고 x 세제곱 뽑잖아. 여기서도 1 뽑고 1 뽑고 x 세제곱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4승은 좀 얘가 지금 이거보다 얘가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 근데 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사실 없는 거예요. x 세제곱을 만드는 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x 8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그죠? 뭐 x 7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 x 4제곱은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더 있다라는 게.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 계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 계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두 전개식의 개수는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x 세제곱 계수는 똑같을 거야. 왜? 얘가 더 있지만 얘는 개입이 안 되니까. 곱셈에 개입이 안 되니까 x 세제곱을 만드는데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경우가 완벽히 어떨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즉 그 두 개수를 어떻게 해라? 빼라 이랬으니까 얼마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라는 간단한 추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연습 문제 1-18번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8인 4분원의 내부의 넓이가 18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얘 더하기 얘를 구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요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떻겠어요? 같겠죠? 다시 보자. 4분원이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모두 어떻죠? 똑같을 겁니다.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당연히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렇죠?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길이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얘 길이는 8이 될 거예요. 나머지 두 개만 더 구하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요 길이를 y라고 주고 요 길이를 x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4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넓이가 18인 직사각형이에요. 즉 x 곱하기 y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xy는 18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구하려는 것은 여기 길이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 전체가 8이었단 말이야. 요만큼이 y고 그러니까 여기는 8 빼기 y가 되겠죠. 요만큼이 x고 전체 길이가 8이니까 여기는 8-x가 되겠죠. 요만큼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8-y 더하기 8 더하기 8-x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24 마이너스 x 플러스 y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그럼 나는 누구의 값만 알면 되냐면 x 플러스 y 값만 구하면 돼. 그럼 얘 가지면 구할 수 있지. 이건 중학교 문제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어지니까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얘를 그대로 다시 써보게 되면 64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그러면은 xy가 18이니까 36이 되겠죠? 36 이항하면 100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y가 10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10인 거야. 그럼 24 빼기 10이니까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 1-9번입니다. 네, 이 단원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형편없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었을 때 건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각선 길이가 14라고 했거든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입체에서 대각선 길이는 공간상에 생기는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각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친구를.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냐면 14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선을 이렇게 날려볼 수 있겠고 직각이 되겠죠. 여기도 직각이 되고요.
요선과 요선이 있다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 길이를 모르니까 x, 여기를 y, 그 다음 여기를 z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14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88입니다. 그러면은 x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y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z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쵸? 즉 4x 플러스 4y 플러스 4z가 88이 되어집니다. 양변 4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2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이때 건널비를 구하래요. 그럼 건널비를 보자. 여기가 넓이가 xy, 그게 위아래 2개, yz가 2개, xz가 앞뒤로 2개. 그죠? 그럼 건널비는 2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건널비야. 얘를 구하래. 그러면 얘 알고 얘 알면 얘 구하는 거 쉽다는 거지. 그죠?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xy 더하기 yz 플러스 zx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얼마냐면 14의 제곱, 얘가 얼마냐면 22, 그럼 22의 제곱이죠 여기가. 그 다음 얘거든요. 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이거 넘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22의 제곱 빼기 14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 서로 반대로 이항하면 그러면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둘이 한 번 더하면 36 곱하기 둘이 한 번 빼면 8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288이 되어져요. 즉, 이 값은 얼마가 된다? 28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래서 곱셈 공식 다 암기해 오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인수분해 진행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여기까지 기본 유제만 다 푸시고, 선생님 풀어준 연습 문제 다 풀어보시고, 한 번 더 복습하고 정리까지 다 하시면은 단원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시간에 다시 인수분해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